네, 안녕하세요. 답업수다 26회입니다. 이번 방송은 25회입니다. 거만한 캐스터들이 26회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수줍지만 거만한 방송 답업수다. 뭐야? 이상하잖아, 시작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네, 부산 갔다 왔죠, 혜인 씨가. 네, 그래서, 김여란 씨도 진짜 오랜만에 보죠. 한 5일만? 그렇게 오랜만에? 그리고 저희가 뭐 매일 보는 사이 같은데 맞아요. 매일 보는 사이예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로케를 가져왔거든요. 네,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인데 좀 먹어서 약간 쩝쩝쩝할 수도 있어요. 듣다가 이제 끊은 거 아니야? 나 그 소리 되게 싫어하는데. 아, 막. 그래? 근데 난 먹을 거야. 나 사연 읽을 때 먹어. 아, 그럴까? 오케이. 혜인 씨 부산 영화제 갔다 온 거죠? 네, 맞아요. 20회를 맞은 부산 영화제. 되게 미련하게 제가 알기로 이정재 씨와 유아인 씨의 토크쇼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정재 씨를 택했잖아요, 혜인 씨가. 지금 위험 발언하신 거 알아요? 네. 미련하게라니. 아니 제 말은 모두 악플을 달아주십시오. 이정재 씨도 괜찮지만 유아인 씨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중요한 것은 전 유아인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아 진짠데? 저 이정재 씨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약간 유아인 씨는 그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게 프리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을 되게 잘하는 분이 해야 돼가지고 뭔가 그 기에 압도될 수 있달까? 약간 그런 거가 그럼 걱정되더라고요. 이정재 씨는 네 맘대로 되게 휘두를 수 있었네? 그건 아니고 뭐 MC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재 씨는. 그래서 말을 엄청 뭐 한 질문 정말 뭐 이상한 거 던져도 청산유수로 정제된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역시 연륜의 힘이. 네. 그래서 이정재 씨도 방송 경험 많잖아요. 벌써 25화까지 했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깝치려고 했는데 그걸 3명이서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같이 진행한 이제 나이 지긋한 타사 선배가 있어요. 남자 선배가. 근데 이제 그분은 약간 아침 방송 MC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점잖게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한 스타일인데 그 사전 회의 때 우리가 너무 팬처럼 막 경거망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기자답게 품격 있게 하자고. 그래서 저는 막 그러니까 좀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답없이도 홍보도 하긴 네, 했는데. 저 홍보도 갑자기 막 하면서 카메라 20대 있었다면서. 네, 막 이정재 씨 저 잠깐 하고 싶은 말인데 해도 되나요?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답업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막 이런 거 하면서 약간 당연히 안 들어봤지. 미친놈처럼 하려고 했는데 선배가 안 된다고 이렇게 약간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지만 무게감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거의 쩌리처럼 앉아가지고 네, 검색하면 이제 이혜인 씨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색하세요. 근데 그게 보면요, 그 쩌리 질문만 또 저에게 다 할당이 돼가지고 저는 거의 제가 질문한 건 다 편집됐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답업수다를 더 가열차게 해야겠네. 아직 방송에 숙달되지 못했나 봅니다. 네. 하여튼 뭐 힘들지만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네, 뭐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네. 재미요? 그거는 재밌는 척 하는 거지. 일이 재밌나요? 우리한테 일이? 카톡으로 재밌다고 했잖아. 가끔 재밌지. 일은 다 싫습니다. 주말에 연애도 못하고. 하지만 뭐.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대근 국장 사연을 다뤘었는데 뭐 저희가 좀 조마조마했잖아요. 이 국장께서 들으시고 이제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시거나 좀 썽을 내지 않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듣고 되게 기쁜 말투로 문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보내셨어요? 저에게 밥을 사겠다고. 그냥 근데 고마웠다 이런 거 보냈나요? 뭐 잘 새겨 듣겠다 혹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방송 잘 들었다고 밥을 사겠다는 거는 되게 기쁘다는 말씀 아닌가요? 뭐 먹인 다음에 때리려고 하나? 저희 오늘 뵙기로 했죠. 이 새끼들 버릇없이 어르신한테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대근 그 국장을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거를 다른 선배들이 조금 약간 부러워하고 그래요?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봤어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논설실에 있는데 막 주간 막 이렇게 해드리면 나도 막 어린 후배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그래 계속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어이없지만 일단 그리고 또 생각을 했던 게 그래서 제가 막 앞으로 좀 또 그리고 우리 회사 주간 말고 다른 회사 주간 같은 분들도 그러면 보면서 약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드는 어때요? 거예요.
조갑재 씨 같은 분 네. 칼럼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읽고 우리가 알아서 고민 상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담할 이러다 주체 사상으로 물들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뭐 이런 칼럼 쓰면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물들지 제일 좋은 않습니다. 케이스가 있죠. 최근에 제가 느꼈는 딱 우리가 하기 적합할 것 같은 분이 그 조선일보의 김광일 농설위원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늙어가는 빤스런닝구 건 죄가 빨아드시는 아니다. 빨아서 맞아. 빨아이스님 맞죠. 그 보니까 되게 아마 요새 마음도 많이 상해 있으실 것 같고 맞아. 외로우신 것 같았어. 나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되게 같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자식들을 막 다 키웠는데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니들이 그 은공노르고 애비애미를 버리고 저는 이런. 그 마음을 좀 따뜻하게 저희가 품어드리고 싶거든요. 맞아. 한번 그분의 그 편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만 했는데 괜찮네요. 괜찮다 네, 진짜. 되게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또 맞아. 좀 우리 젊은 세대와 소통을 바라시는 것 같아서 우리 방송 듣고 되게 외로움을 더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면에 그렇게 막 약간 일기장 같은 글도 안 쓰시고 저희한테 사연 보내시면 되니까 제가 그 바이라인으로 그 지면에 쓰신 편지 잘 읽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어쩜 어루만져 드리고 싶은데 답없으다. 매일 보낼래? 들으시고 앞으로 고민 있으면 지면 대신 제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이렇게. 네, 저희 진심이에요. 저희 이렇게 이렇게 서로 세대 간 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분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밈으로써 화해 정신을 실천하는 거죠. 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어요. 혜일 씨가 부산 간 동안에. 괜찮다. 우리 그러면 그분 칼럼을 앞으로 주시하도록 해요. 네. 또 쓰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핫할 때. 맞아, 핫할 때. 네, 그럼 뭐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사연으로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혜인 씨가 이건 제 준비하셨죠? 친구의 사연인데요. 자, 읽어보세요. 어묵을 먹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묵 드세요. 네. 대학원생 고씨, 졸업 논문 준비에 정신없이 공부만 하는 요즘이다. 공부에만 몰두해도 벅찬데 요즘 전 애인과의 관계는 고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한다. 2달 전 헤어졌지만 고씨는 아직 그녀를 못 잊고 있다. 친목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그녀는 정말 맑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고씨보다 8살이나 어렸지만 배울 점이 많았다. 후배들을 어른스럽게 챙기고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진심으로 대했다. 가치관이 비슷해 대화도 잘 통했다. 공부 때문에 힘든 시기를 그녀와 연애하며 버텼다. 하지만 연애를 계속하기엔 너무나 힘든 점이 있었다. 강인한 첫인상과 달리 속은 지나치게 여리고 감성적이었던 그녀. 삶이 벅차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되면 연락을 씹거나 잠수를 탔다. 2주에서 한 달까지 모든 이와 연락을 끊고 핸드폰을 꺼놓기 일쑤였다. 여러 번의 싸움 끝에 바뀐 건 잠수하기 전에는 알려준다는 점 정도다. 2달 전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몇 시간을 기다리고 바람 맞은 고씨는 먼저 헤어짐을 고하고 말았다. 하지만 고씨는 아직까지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2, 3일에 한 번씩 긴 전화통화를 나누고 1, 2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도 먹는다. 스킨십을 하지 않으니 우린 이제 친구라고 명명해두긴 했지만 어딘가 애매모호한 사이다. 그녀를 다시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헤어져야 할까? 친구로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도 궁금하다. 네. 고씨의 사연, 김연아 씨가 어묵을 드셨네요. 네. 무슨 맛이에요? 치즈 맛? 그냥 어묵 맛인데요. 제가 랜덤으로 넣었는데 뭐 맛있어요. 무슨 맛인지 잘 치즈, 모르겠지만. 새우, 감자, 땡초, 치즈 맛. 그래요? 저 새우, 감자, 치즈 중에 구별을 못하겠네. 네, 어쨌든 네, 여튼 들으신 고씨. 소감은? 답답하네요. 고구마 100개 먹으면 답답하. 네, 제 친구가 막 이런 고민을 토로하길래 잘 됐다 사연으로 이렇게 하면서 실제 지인의 사연인 네, 거라서 친구 슬픔에 잠겨 있는데 사연이다. 사연 더 자세히 얘기해줘. 역시 프로군요. 그렇게 잘 해서 컸어요. 네, 자기가 이걸 꼭 듣겠다고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를 자기의 전 여친이 들을 수도 있으니 좀 잘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잘 말해달라는 거는 뭐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부드럽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네. 김연아 씨가 그냥 솔직하게 우리 저희가 방송 언제 컨셉이 거칠었나요? 항상 맞아. 부드러웠죠 저희. 맞아요. 네. 일단 이 전 여친분이 20대 초반이죠.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혜인 씨나 저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알겠지만 그때면은 20대 초반이면 한창 좋을 때지만 또 이 사람 대하는 게 또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 전 여친분이? 네, 그러니까 사실 막대 먹은 건데 뭐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우리가 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런 면이 좋진 않다는 건데. 그렇죠. 되게 나쁜 일인데 나이를 먹어서 이제 내 감정이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됐는데 어릴 때는 그거 되게 좀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맞아요. 네. 잠수 타는 건 정말 나쁜 짓인데 그거를 당하는 상대방 느낌을 배려나 헤아릴 줄 모르는 거죠. 뭔가 자기 또 어릴 그 젊을 땐 한창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막 불안정하고 막 이렇잖아요. 감성 호르몬이 새벽에 막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옛날에 요즘에 싸이 그거 했잖아요. 백업. 그거 혹시 하셨어요, 김연아 씨? 아니 저 들어가려는데 로그인이 안 돼서 막 짜증나서 못했어요. 진짜? 근데 그거 읽어보면 진짜 너무 진짜 세상 그렇게 찌질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대학교 1, 2학년 때 싸이 다이어리에다 맨날 감성글 쓰고 막 엄청 얼마나 또 했을까? 진짜 막 일기 3줄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엄청 길게 썼어요. 그런 거. 유난히 힘들다. 사람 모르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턱 쏠려 진짜. 근데 여튼 그런 걸 쓰던 시기에 뭐 산전수전 사회생활 다 겪은 직장인이나 뭐 좀 약간 사회생활 한 분들 만나면 뭐 세대 차이라고 말하기까진 그래도 그 사람이랑 약간 이해 격차가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감성 폭발하다가 막 상대방에게 터뜨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튼 잠수를 타는 건 그렇다 쳐도 너무 나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 우리도 요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희 동기 중에 이제 B 씨가 가끔 막 되게 혼자 채팅방 나가고 가끔 제가 막 나가기 게임도 하긴 하는데 나가기 내보내기 게임 막 우리랑 거의 밀당하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가 잘해주니까 좋은데 약간 상처받을까 무서워서. 그런데 맞아. 네, B 씨가 이 방송 들으면 엄청 막 와서 야 내가 언제 이럴 것 같은데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듣지 않으니까. 근데 여튼 그 B 씨의 얘가 아니더라도 저도 어릴 때 뭐 상처받을까봐 약간 부족한 모습을 가장 가까운 애에게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냥 뭐 입을 꼭 다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잠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은 근데 혜인 씨는 그냥 헤어지라 그랬잖아요. 사전 회의 때?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헤어지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거는 그냥 약간 그냥 공감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거고. 여기까지 가식이었어? 아니 맞긴 맞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거니까 저는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 친구에게도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세한 거는 답업수다에서 들으라고. 정말? 청취자 늘리려고. 절실한 친구한테. 뭐 잘했네요. 네, 여튼 뭐 얼마나 만났다고 했죠? 2년 정도? 2년 오래 만났는데 나름. 근데 혜인 씨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고씨 마음이 이 여친을 좋아해서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거기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고 씨가 바라는 걸 그냥 숨기고 누르면서 이렇게 억지로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정 다 떨어지고 나야 헤어질 수 있는 거지. 또 거기다가 8살이 어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네, 어떤 그런 매력 되게 놓기 쉽지 않죠. 맞아. 저희도 앞으로 20살이랑 만날 일이 없겠죠. 없어. 늘 그치만 그런 아쉬움이 있나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태 굉장히 지금 만족합니다. 약간 거만해 보이는데 남친 있다고? 네, 30대 남친을 굉장히 만족합니다. 사전 회의 때 했던 얘기랑 다르잖아. 한숨 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20대면은 진짜 엄청 귀엽고 예쁘긴 하겠다 막 이러면서 20대는 고 씨의 여친이 그렇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늘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상기하세요, 김연아 씨. 거만함을 보이지 마시고 여튼 그러니까 여튼 뭐 김연아 씨 의견은 계속 사겨라. 뭐 갑자기 자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그러니까 고 씨도 약간 이제 괴롭고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한 것 같은데 보니까 2년 동안 잠수도 많이 당하고
약간 뭐 표현이 그렇지만 좀 갑을 관계처럼 연애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못 견디겠다 하고 헤어지자고 했지만 마음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리 안 하면 계속 그냥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되고 또 딴 사람도 못 만나고 뭐 이상한 뭐 진창이 되고 진흙탕이 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설득력 있네요. 저도 뭐 끝까지 소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근데 또 지금 헤어지고 다시 또 연락하는 거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된 거는 누군가 연락을 하고 또 받아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세히 못 들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누군가 서로 연락을 해서 뭐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고 지금은 서로 고민 상담해주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 무슨 고민 상담 꼭? 야 헤어져 좀. 아 미안해. 이게 이성. 되게 마음이 여린 친구라서 또. 아 그래. 그러니까 이 고민 상담이라니 꼭 그런 거잖아. 이게 어떤 뭐 이성 애자라면 이성 친구 간에 그 뭐냐 이렇게 연애는 안 하지만 그냥 되게 썸 타거나 이럴 때 고민 상담해준다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어쨌든 간에 그 고 씨의 그녀도 계속 연락을 받아주고 여지를 남긴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는 뭐 이런 게 너무 괴로웠어가지고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친구는 무슨 진짜.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게 약간 이 미련 때문에 좀 자기 합리화하는 그냥 그런 미련,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만나고 싶은데 뭔가 다시 사귀자고 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거를 근데 진짜 그 핵심을 외면하지 말아야죠. 네. 아무튼 제가 이 여린 친구에게 계속 헤어지라고도 하고 그 반대를 지금 다시 재결합을 한다거나 친구로 지내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붙는 순간 고 씨는 영원히 을로 남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이의 제기를 했다가 다시 붙는다는 거는 아 그래 네가 안 고쳐도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 씨가 이걸 용인해주면 더 을이 되는 거죠. 꼭 그렇게 돼야 되나? 뭐 하여튼 더 얘기해보세요. 또 감정이 남아있을 때 그걸 소진시킬 때까지 사귀고 이렇게 끝까지 털 수 있다면 그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성격 차이나 취향 차이 이런 거면 가능하거든요. 끝까지 뭔가를 시도해보고 아 역시 이 사람과 나의 차이는 좁힐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맞는 사람끼리 사귀었구나 하면서 그 연애의 끝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이분은 제가 보기엔 되게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아니라 정말 갑과 을의 연애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게 된 거죠.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설득력 있죠. 그래서 잠수 타는 건 차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그걸 이제 연인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한다면 상관없죠. 근데 그죠, 연인에게 그걸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거고 둘이 이렇게 사귀기로 한 관계에서 하면 안 되는 명백한 잘못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잘못을 용인해주면서 사귀면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존감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왜 계속 그런 포지션에서 연애를 했지?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생각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 좀 알긴 하겠는데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이미 설정이 좀 뒤틀려 있는 거잖아요. 이 고 씨도 뭔가 나를 더 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만나서 그 관계를 다시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라면 사실 뭐 만나봤자 고 씨에게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은 들기는 해요. 이게 계속 된다면. 네. 그리고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뭐 논문 통과나 졸업시험 같은 뭐 큰 게 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미루다 그때 헤어지면 진짜 그거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에 뭐 수업 재고 이러듯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결정타를 먹어서 나의 인생이 뒤틀리면 내가 그때 걔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전 애인을 원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고 씨의 심리 상태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또 되게 뭐 논문 시험 준비하시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침이라 목이 되게 그리고 사실 헤어지고 나면 시간 아까워요. 네. 맞아요. 네. 여튼 저에게 조금 설득되셨군요. 아닌가? 뭐 일견 이해는 어쨌든 이해도 되고 그 방법도 이해되고 근데 일단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고 씨가 그냥 갑자기 헤어진다고 헤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만약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 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김여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저희들도 뭐 이렇게 헤어진 적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뭐 이런 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뭐 지금 사귀는 분하고도 잠깐 이제 뭐 헤어지고 뭐 다시 만나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 씨랑 좀 달라 저는 이제 그런 순간에는 되게 마음이 좀 냉정해지는 편이어서 좀 감정적으로 잘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다시 만나게 될 때도 뭔가 내 실수나 뭐 있던 어떤 저런 좋은 점들을 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편이어서 좀 그런 과정이 고시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맞아. 김여란 씨는 지금 뭐 냉정하고 되게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표현하지만 남친은 마음이 막 고씨처럼 요동치면서 엄청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럴까? 모르지 그거는. 근데 뭐 결국에는 모르죠. 지금 잘 만난다는 거는 그게 네, 되게 좋은 과정이었다는 거니까 여튼 고 씨랑은 조금 다른 타입이긴 하지만 감정이입을 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이 고 씨가 좀 대차 대조표를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대차 대조표 기업에서 하듯이. 네. 이게 좀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내가 연애 계속하면 뭔가 싫고 불안하고 그런 점들 또 그 내가 잘못하는 점, 뭐 상대가 잘못하는 점 쭉 적어보고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또 반대쪽에는 내가 이 관계에서 얻었던 것들 뭔가 긍정적인 적이었던 것들, 뭐 같이 미래를 하면 어떤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면 생각을 정리하면 뭔가 조금 더 고씨도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을 진짜 원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지금 그 열정이나 뭔가 감성의 광기 상태에 있는 건지 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정리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래도 이게 효과 약간 없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김여란 씨의 충고대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만약에 나쁜 점이 10개고 좋은 점이 2개다. 그러면 항상 헤어짐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그래도 이 2개가 엄청 좋은 점인데 라고 하면서 계속 사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개수나 그런 자기 이성적으로 내린 판단임에도 그렇게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란 거죠. 더 얘기해봐. 네, 그래서 저는 여튼 무조건 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 같냐면 그 여자친구한테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이성적 매력, 성적 매력이 되게 사람 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면 어쩔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지. 아 맞네. 또 설득됐다. 네, 그런 거면 당연히 더 어쩔 수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갉아먹을 때 갉아먹다가 뭐 언젠가 끝나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좀 더 좋게 얘기를 하면 내 친구인데 갉아먹는다는 표현 쓰고 뭐 네가 한 말이나 내가 한 말이나 뭐 일단 이런 표를 대차대조표 적어보고 그 이야기를 그 전 애인을 만나 솔직하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날 때 이런 건 정말 너무 좋고 사랑했고 이랬는데 이런 건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가 좀 어떤 좀 답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게 개선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런 과정을 한다는 게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고 씨의 여친분께서 아직 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가능성이 크죠. 뭐 저희가 변한 것처럼.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상대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뭐 겪어보든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안 바뀌어요. 맞아. 그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막 그 뭐 저희도 막 되게 스트레스 심하고 막 이럴 때 되게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 때문이 아닌데 되게 뭔가 짜증내고 화내게 될 것 같을 그런 좀 너무 심한 순간이 있을 때는 맞아. 막 되게 연락하기 싫잖아. 보여주기 싫고 사실 연락 와도 좀 짜증나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 근데 그럴 때는 되게 좋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갑자기 내가 연락하지 않겠다. 이거는 상대한테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뭐 끝날 수도 있다는 건가?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늦게야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부산 가기 전부터 일이 엄청 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계속 너무 그리고 힘든 게 그런 힘들고 되게 예민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특히 만나면 전 되게 계속 이제 막 퇴근하고 나서도 일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직전까지 엄청 예민해서 일 생각하려고 이럴 때인데 만나면은 이렇게 좋은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서 막이 씌운 상태. 네, 그 막이 씌운 상태 맞아. 내가 그렇게 부르지 남친을. 맞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분열하지 말고. 근데 여튼 난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남친한테 너무 짜증을 부리고 싶어서 막 그냥 나는 너무 이런 걸 솔직히 다 얘기하고 그냥 혼자 어디 외국 가서 떠나서 살고 싶다고 막 제2의 인생을 도모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무급으로 일할 방법 다 알아놨다. 그러면서 무급으로 노예 착취당한다는 건가? 막 그러면서 게스트하우스 노예? 막 남친한테 이제 누구도 만나기 싫다 이러면서 막 진짜 완전 폐악을 부렸거든요. 아 무슨 미친 짓이네요. 진짜 감사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아 시끄러. 너 나 없으면 이렇게 더러운 방에서 평생 꾸깃꾸깃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지금처럼 이 더러운 방에서 들어누워서 살 거야? 그래서 막 뭐라고? 막 또 맞아요.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또 그렇게 막 생각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조금 저에 대한 기준이 높고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데 고 씨의 여친도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 오픈하기 싫고 근데 그거를 고 씨가 막 뭐 그걸 대놓고 너에 대해 제발 얘기해줘, 막 의지해줘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관계가 나는 너의 어떤 모습도 괜찮다. 물론 어떤 모습도 괜찮지는 않죠.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는 이게 자꾸 어리다 해서 그렇지만 뭐 어려서 그렇죠. 경험이 덜 쌓이고 내 마음을 계속 못 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상처를 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일단 뭐 고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는 뭔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시도하고 이런 거는 남김없이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정이 다 떨어지고 뭐 사랑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최근에 혜인 씨 안 봤다고 했는데 그 네이버 웹툰이라는 남과 여가 있어요. 끝났는데 이렇게 오래 만난 연인이 이제 헤어지는 과정을 그리는 만화였는데 또 되게 오래 사귀고 뭐 서로 실수 때문에 헤어졌다가 1년 동안 안 보고 지내다가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둘이 이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또 되게 후회했고 그 사이에 다시 또 뭔가 마음이 또 불타고 이래서 둘이 뭐 소위 자러 간 거예요. 근데 그러는 순간에 둘 다 되게 이제 뭔가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 지금 이런 모습이 너무 막 싫다라는 깨달은 거죠. 뭐 확실히는 여자가 그랬던 건데 근데 그 순간에 완전히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스킨십을 계속 했으면 기분이 되게 더럽고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오면 헤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모든 걸 다 태운 상황. 네. 정말 이렇게 더 가면 진짜 구질구질하고 더러워지겠구나. 맞아, 우리 완전히 끝이구나 깨닫는 순간에 근데 그 전에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여튼 저는 너무 슬프고 저의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 친구라는 환상도 가지지 말고 이 관계를 끊어라. 근데 또 얘가 막 진짜 저랑 노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은근 방골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시키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헤어지는 건 당연히 어렵고 남들은 얘기하는 건 쉽고 근데 남들 얘기가 맞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헤어져서 허전하면 그냥 저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한테 나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데 그냥 너네가 날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허전함을 친구들이랑 전화하고 많이 만나면서 채웠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고 씨가 혜인 씨한테 전화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환상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제가 옛날에도 시도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미련을 그냥 포장한 거 말이고 그러니까 사귀다가 뭐 15년 후에 애 둘 낳고 만났다 이런 거면 가능하죠. 또 되게 뭐 몇 년 동안 계속 모임에서 만나거나 각자 애인 있고 근데 뭐 진짜 친한 친구 매일 연락하고 이런 친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여튼 힘내시고 우리 여린 고씨 상처가 되는 말 없었으면 하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잘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원래 제 앞가림은 못해도 남한테 훈수는 잘 둘 수 있으니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의 책과 영화, 연애의 온도. 네. 그러면은 영화를 한번 추천을 해보시죠. 네, 오늘의 영화는 제가 부산에 가서도 이 영화를 뭘 추천할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이렇게 갔던 술자리에서 그 이송일 감독님을 만났어요. 네. 근데 여튼 그 감독님한테 사연을 이렇게 간략히 얘기를 해줬더니 네. 자기도 옛날에 어린애를 사귀어봤는데 의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반 핵심은 이거예요. 되게 나이 차이 네. 10살 넘게 나는 사람 사귀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의뢰 연애야. 왜? 어리면 예쁘거든.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헤어지는 걸 조심스럽게 추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헤어지면 무슨 영화 봐도 그게 다 자기 얘기지 이러면서 네. 하얀 궁전이랑 피아니스트를 추천하고 무슨 자기 이송일 감독님 단편 영화까지 하나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다 좋은 영화들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뭐 물론 좋은 작품들을 보면 좋죠. 헤어지고 허한 그러니까. 마음에. 네.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옛날 영화거나 네. 홀로코스트 영화 이런 네, 거. 다 좋은 영화예요. 근데 그래서 뭐. 그냥 남들 다 아는 그 영화 제 친구는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송일 감독님 추천 받아놓고 네, 지금 소개 안 하는 미안합니다.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뭔데요? 네. 그 연애의 온도 연애 아시죠? 운동? 이민기랑 김민희. 네, 알아요. 저는 김민희 나온 거. 다 보진 않고 어디서 하는 거 그냥 끝에 좀 보고 그랬나? 그래요? 그 명작을? 그래요? 김여란 씨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뭐지? 막 이 장면만 생각나는데 김민희가 이민기한테 막 계속 막 눈치 보게 만들고 왜 보면서 진짜 뭐 이민기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맞아. 왜 저렇게 왜 사귀지?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맞아. 넘겼죠. 진짜 저는 이거 한 10번 봤거든요. 진짜? 영화관이 아니라 집에서지만. 아니 어떻게 10번이나. 원래 좋아하는 건 5번, 10번씩 진짜 징그럽다. 근데 아무튼 뭐 줄거리 간단하죠. 다 많이 보셨겠지만 김민희랑 이민기가 이제 3년 사귄 애인인데 둘 다 은행원이고 뭐 사내 비밀로 하고 사귀는데 그게 좀 지치기도 하고 뭐 연애가 권태롭기도 하고 둘 다 성격도 엄청 불같아서 그래서 맨날 막말하고 엄청 많이 싸우는데 다시 붙거든요. 그쵸. 내 그래서 느낌에는 이민기가 잘못한 거였어. 근데 또 그 영화 보면 남자들은 또 김민희 성격 겁나 짜증난다고. 나 이민기 짜증나던데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이민기 같은 그 연애 타입은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 영화 그렇죠. 속에서. 네. 근데 여튼 거기서 진짜 크게 헤어지고 뭐 다시 붙고 막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김여란 씨 꼭 봤으면. 저요? 네. 저 본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제가 은행원들 이런 얘기도 아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막 틀어놓고 집중해서 안 보고 이제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알 수 있는 영화죠. 한 장면만 봐도 느낌이 빡 오니까. 근데 막 뭐 은행원들이 막 되게 너무 저렇게 예쁘고 날씬한 은행원들이 있나? 맞아. 그리고 영화 보면서 은행원들이 저렇게 산에서 시끄럽게 연애하고 시끌벅적 구는데 막 안 잘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노덕 감독님이 처음에 이걸 구성할 때 배경이 대학이었는데 구상한 지 점점 시간이 흘러서 회사원이 로 설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진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학교는 멜로의 공간이 많이 돼서 새로울 게 없으니까 그냥 두 사람의 감정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기에는 돈을 다루는 좀 차가운 공간이 좋겠다 생각해서 은행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었으면 훨씬 미친놈들 같았을 텐데. 네, 여튼 그래서 이 영화가 연애의 온도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식어가는 연애의 온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고 씨가 이제 그런 싸움이나 이런 걸 보고 자기 사례에 좀 대입을 해서 생각도 좀 해보고 뭐 좀 생각 많이 했으면. 그리고 저는 이걸 보고 저런 관계는 당장 헤어져야 돼 이러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네, 제 친구들 중에는 둘이 붙을 때 좋다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다시 만나잖아요. 그 스폰데.
친구가 안 봤으니까. 아 그런가요? 어쩔 수 없네요. 여튼 네. 그래서 고 씨가 이제 자기 감정을 좀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다시 붙는 게 좋다, 아니면 끔찍하다 이렇게. 근데 자기는 어떤 느낌을 가질지 고 씨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좀 봤으면 합니다. 뭐 한번 보시고 혜인 씨랑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방송이 끝났네요. 네. 26화. 네, 이게 오늘이 화요일 업데이트인데 저희 화요일에 녹음을 했어요. 오늘 진짜 생방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얼른 기사를 써서 네. 업로드를 하여튼 지금 좀 촉박하게 녹음을 해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네, 제가 PD님이 제가 기침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뭐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디 아픈가요? 아니요, 아침이라? 그냥 아침이라 뭐 그랬나 봐요. 네, 어쩔 수 없었군요. 그럼 김여란 씨 또 봅시다. 네, 오늘 저희 하루 오늘 일 잘하고. 일하러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안녕.